자, 근신경통증 조절학에서 수업하는 근육학의 기초 수업 내용입니다.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체를 참고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자, 오늘은 18번 견갑하근이에요. 구용어죠. 견갑이라는 뜻이 뭐죠? 어깨라는 뜻이고, 어깨뼈, 하가 밑 하죠. 그래서 신용어로는 어깨 밑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브, 밑이라는 뜻이에요. 스카폴라리스, 견갑하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견갑의 밑에 있다. 서브가 밑이죠. 그래서 견갑하근, 영어로는 서브 스카폴라리스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시정지를 보시면, 기시는 인은점. 그래서 견갑골에 견갑하와에 있습니다. 와가 뭔 뜻이랬죠? 오목하게 파진 것. 그래서 견갑하가 뭐예요? 어깨뼈의 밑에 뼈 쪽에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정지가 닿는 점은 상완골의 소결절로 갑니다. 소결절. 그리고 관절낭의 하부 절반 부위에 붙어요. 관절낭에도 붙습니다.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를 관절낭이라고 하죠. 낭이 주머니 낭자예요. 그리고 보시면 뼈를 보시면 이렇게 날개뼈가 있으면 날개뼈 여기를 이제 극상, 극하, 극을 기준으로 위면 극상, 와 파졌다고 밑에가 파있으면 극하, 와라 부르죠. 근데 얘는 밑이니까 견갑하, 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 붙어요. 안쪽에. 그러면 갈비뼈, 늑골하고 견갑골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 근육은 이렇게 붙어요. 보시면 소결절에 붙어 있죠. 소결절. 여기 보시면 소결절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부위가 뭐다? 견갑하와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대결절이고 크죠? 결절이 울퉁불퉁한 부분이. 그리고 얘는 울퉁불퉁한 게 좀 작게 튀어나 있죠. 얘가 소결절입니다. 그래서 주로 튀어나 있는 부분에 많이 붙겠죠. 이 사이에 고랑이 있죠. 이 고랑을 따라서 뭐가 지나간다? 상한 이두근에 장두, 힘줄이 지나가는 고랑입니다. 자, 기시정지를 알았다면 기능은 쉽죠? 자, 기능을 한번 볼까요? 기시정지가 짧아지는 게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능에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거. 뭐라 그럽니까? 이완성 긴장이라고 그래요. 이완성 수축. 이렇게 부르죠. 자, 기능에 보시면 1번 견관절의 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팔을 모으는 거죠. 어깨를 모으는 거. 그러면서 내전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안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견관절 사용 시 상완골두를 관절와 내에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전을 하면서 내전을 하는데 이 근육의 기능 자체가 또 뭐예요? 이 팔을 빠지지 않게끔, 아탈구나 탈구가 되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전을 하면서 내전을 하는, 그래서 겨드랑이에 뭔가 팔에 뭐 끼고 가는 거 있죠. 겨드랑이에 이렇게 팔에 뭐 끼고 가는 거, 책가강이든 뭐 짐을 끼는 거, 이런 거 할 때도 어때요?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힘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견관절의 외전 시 상완골두를 관절와에서 벗어나 견봉을 향해서 위로 당기는 삼각근의 힘에 대한 하방으로 당기는 힘으로 대응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어깨, 삼각근이 이렇게 외전을 할 때 이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확 일어나고 부딪히겠죠. 그럼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근육이 뭐다? 견갑하근이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밑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견갑하근이 고장났다. 뭔 말이에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일어나서 나중에 견갑하근 때문에 극상근이 임핀지멘트 신드롬 그러죠. 찝히는 거. 그래서 찝혀서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극상근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극상근염을 예방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견갑하근을 잘 치료해야 되고, 항상 극상근염을 치료하기 이전에 극하근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전, 외전을 시켜보면,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전, 외전을 시켜보면 어때요? 자, 외전을 시키면 견갑하근이 잘 늘어나는지 체크되는 거고, 내전을 시키면 극하근이 잘 늘어나는지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 늘어난다 그러면 견갑하근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하지만 극상근염이 있다면 분명히 외전이 잘 안 돼서 견갑하근의 기능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보실 때도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기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능이 하나, 둘, 셋이 엮이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예상, 수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못해도 항상 글을 보면 어때요? 세수를 생각해야 돼. 한 수만 생각하고 글을 보는 사람 뭐랬죠? 제가 하수를 했죠. 수가 적어. 단순하게 그거를 순수하게만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때요? 중수에서 고수의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앞으로 뻗은 상지의 손에 해외를 억압할 수 있고, 해외가 뭐죠? 자, 앞으로 팔을 뻗었어. 팔을 뻗었는데 해외가 뭐예요?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 이거를 억압해. 왜? 견관절에서 외전이 일어나는데 외전을 못하게끔 이 근육이 짧아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억압을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만성적으로
손에서의 기능을 방해하고 부하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우리가 내전과 외전이 일어나면서 기능이 일어나는데 이 외전 기능이 잘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손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경관절의 내전, 외전과 관련된 근육들 속에는 뭐가 있죠? 회전근개, 견갑하근 근방, 극상근극하근, 소원근, 회전근개 4개죠. 그 4개가 있고 끝에는 대원근도 있고 뒤쪽에는 또 뭐 있어요? 대원근이라든지 강배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내전과 관련된 근육들이죠. 이 근육들이 안 좋을 경우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손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또한 손이 뻣뻣해지고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굳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손 기능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손 기능이 떨어지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깨가 굳고 어깨가 굳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목으로 또 영향을 주죠. 그럼 목으로는 축을동맥, 경동맥이 있죠.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예요? 손을 가지고 많이 놀아라 그죠. 그래서 손을 가지고 많이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 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손을 가지고 놀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라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핫도를 치든지 손으로 뭘 하든지 손으로 하는 무슨 놀이들 그런 것들을 많이 시키는 거죠. 이런 이론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기능을 요 정도까지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상당히 도움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기능을 배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이렇게 되겠구나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이제 기능도 아주 고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저런 기능을 도와주고 그 기능이 안 되면 다른 쪽에서 기능을 시켜서 그 기능을 보완하는 그리고 그 기능이 빨리 낫게끔 하는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겠죠. 그래서 운동치료라든지 재활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퍼즐 트레이너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기능을 순수하게 요 정도 수준이 아닌 금방 말했던 제가 그런 수까지 가야 돼요. 손을 어떻게 쓰면 어깨가 어때요? 어깨는 날개뼈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날개뼈는 목에, 목은 머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사고가 가야지만 이제 정확한 퍼스널 트레이너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재활 운동을 하는 운동치료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물리치료사들이 운동치료하는 또 분야를 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그 정도 수준까지 항상 생각하고 보려고 노력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신경지배입니다. 경추 5번, 6번에서 나오는 신경인데 퍼즐 코드를 지나서 견갑하 신경을 연결해갖고 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견갑하 신경 중에서도 누구? 위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 상견갑하 신경. 아까 밑에 하나 신경 있었죠? 뭐였죠? 대원근을 지배하는, 얘 위에 있고 밑에 있죠. 대원근을 지배하는 하견갑하 신경. 견갑하 신경, 다 견갑골 밑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견갑하 신경을 하는데 위에 있다고, 상견갑하 신경. 밑에 있다고, 하견갑하 신경이라고 해요.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뭐라고요? 흉배신경, 강배근을 지배하는 이 세 개는 나란히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견갑하 신경인데 위에 있다고 상견갑하 신경이라는 이 신경이 쭉 가보면 여기 있죠. 위 어깨 밑 신경 신용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브 스카플라 너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뒤쪽 다발에 붙어 있죠. 그래서 따라가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5번, 6번에서 나온 신경이 이렇게 갖고 와요. 6번, 7번, 8번에서 나옵니다. 5번, 6번에서 온다라고 요렇게 돼갖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연결된 게 뭐 있어요? 5, 6, 7, 8, 9, 8에서 T1까지 있죠. 하지만 이 5개가 다 와서 이게 다 연결돼갖고 요 상 견갑하 신경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5번, 6번에서 나온 신경만 요렇게 가요. 그래서 견갑하 근이라는 이 견갑하 근은 몇 번? 경추 4번, 5번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경추 4번, 5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고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경추 4번, 5번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근육과 뼈와 신경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카이로프락틱도 이런 이론에서 펼쳐지는 거죠. 저는 근육학을 하니까 근육을 먼저 생각해서 뼈를 보고 카이로프락틱은 뭐 하는 거죠? 뼈를 척추가 메인이니까 메인인 척추를 먼저 보면서 신경을 연결해서 근육을 보는 학문이죠. 근데 결국엔 똑같죠? 여기서 보고 시작하나 여기서 보도 시작하나. 근데 누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근육학이 카이로프락틱학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을 치료하는데 사람 몸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이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읽어가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얘는 근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연결해서 척추를 연결하는 거고 카이로프락틱은 어때요?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에서 근육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사고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이 이론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어때요? 카이로프락틱은 다르고 뭐 근육학은 다르고 또 무슨 테크닉은 다 다르다고 표현해요.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산에 정상에 오르면 어때요? 올라오는 길이 다 달라도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상이 뭐죠? 사람을 치료하는 거. 사람을 운동을 제대로 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시킬 줄 아는 사람들 어때요? 똑같아요. 이리 오든 저리 오든 어차피 결론은 똑같으니까. 근데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때요? 무슨 학문이 좋다, 이건 틀렸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수적인 생각과 중수적인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고수가 돼서 정점에 올라와서 이런 기초를 바라본다면 아마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어떤 학문이든 존경하면서 존중하고 그러면서 어떤 학문은 나쁘다 좋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의 학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시면 안 돼요. 그 학문도 분명히 정점으로 올라가는 학문이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문도 정점으로 올라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옳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 근육학이 아니고 뭐였죠? MPS, 근막통증 증후군이었죠. 증후군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MPS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지금처럼 이제 근육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초 이론 또한 금방처럼 학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정도로 에비던스, 근거를 댈 수 있는 걸 학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증후군은 근거를 댈 수 없었기 때문에 학문이라 못 부르고 증후군이라고 신드롬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통증이 이렇게 퍼지는데 이 통증이 왜 퍼지는지 설명 못했어. 하지만 저희 학회처럼 근신경 통증 조절 학회처럼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학회들이 나오면서 이제 MPS, 근막통증 증후군이 학문으로까지 발달해서 근육학이 된 겁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근육학 뭐죠? 기시, 정지, 신경 지배, 그 다음에 기능까지를 근육학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배웁니다. 이건 그냥 기초지, 이게 근육학,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바라면서 제가 기초도 이렇게 수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수업은, 대소능형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